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해보기 미도리입니다. 어저께도 기술주 중심으로 해갖고선 장이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였습니다. 10년 국채 같은 경우 아주 약간 오르기는 했는데 나스닥과 러셀이 2%대의 상승률을 보였고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도 약간씩 오르기는 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크고 작고 약간 파동이 작아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죠. 일단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라던가 내마녀의 날까지는 크던 작던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저께 상장된 로블록스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대에서 마감이 됐는데 후방에서 80 이상을 갖다가 기록을 하다가 본장에 들어오면서 70대로 해갖고선 내려와서 70 다시 초반에서 오르락내리락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였습니다. 이 주식 자체가 지금 풀린 양이 많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부장과 프리장을 갖다가 이제 참여를 갖다가 못 하신다 그러면은 약간 이득을 보기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 오른 게 저 정도인데 유니티 같은 경우가 같이 동반 상승을 갖다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블록스 하고선 유니티 하고선 같은 운명이 이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이 로블록스가 조금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초반에 해가지고선 설기 물량 같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선 이러다가 이제 손해를 갖다가 크게 보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초반에는 약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젯밤 우리나라 기업이죠. 쿠팡이 상장을 했습니다. 로블록스하고 비슷하게 오후 시간대 해가지고 12시 30분 정도에 해가지고 상장이 됐습니다. 공모가 35불로 들어왔고 시작해가지고선 60불 중반대로 했다가 50, 49불까지 이제 내려왔죠. 63불을 60불 때 해가지고 하다가 50불, 50불 하다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줬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오르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많이는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쿠팡 같은 회사가 너무 국내에만 영업이 다 치중되어 있죠. 이게 글로벌하게 뭐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글로벌하게 알리바바처럼 그런 시장을 갖다 공략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에만 집중이 돼 있어 갖고 확실하게 해외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 그런 청사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매출 자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오르지 못하고 이 정도에서 있거나 아니면 도리어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팡에 투자한 뭐 손정희 쪽 펀드라든가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 돈을 갖다가 그럼 못 벌지 않겠냐 할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 가장 낮은 50불에 팔아도 100배 정도는 아마 이득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목적은 그래서 상장을 시키는 게 목적이죠. 상장만 하면은 그냥 자기들이 투자했던 돈은 10배, 100배 다시 걷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손정희 회장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를 예상하지 마시고선 이 현재 초반이고 하니까 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내일 보면은 또 유니티처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니티가 아니라 로블록스죠. 로블록스처럼 이런 식으로 다시 그래프가 나와서 후프장이나 프리장에서는 또 올리고 본장 내려가면 내려오고 이런 것이 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보면은
쭉 가다가 이렇게 약간 상승장이 있었는데 애프터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얼마야 이게, 야 400불대입니다. 400불대로 해갖고 이렇게 던지는 물량들이 이렇게 소량이지만 600주 200주 해갖고 이런 물량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니티 같은 경우도 이런 물량들이 있죠. 어저께도 사실 이런 물량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격을 갖다 좀 땡기려고, 아래쪽으로 땡겨 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은 약간 조금 내려가는 날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갖고, 바이두 오늘 얘기를 갖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에 어저께 약한 상승을 보이다가 점점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래프가 이런데, 바이두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단단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애프터에서는 더 올라갔죠. 사실 애프터까지 하게 되면은 10% 이상 상승하게 된 것인데, 어제 이제 SEC에서 바이두 쪽에서 이제 바이두의 리포트 하나가 SEC 통해 가지고 날라온 게 있습니다. 폼 424 B5 해서 날라온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두가 상장 준비를 갖다가 이제 끝내고 공모가 상장일을 언제쯤으로 하게 되는지, 공모가는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서인데 굉장히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를 갖다가 다 읽는 거는 저도 너무 힘들고, 이거를 다 소개하는 데는 뭐 한 시간으로도 사실 부족할 것 같은 그 정도 양이어갖고, 몇 가지 부분만 발제를 해서 그냥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나와 있는 폼 424B5 문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볼 거는 바이두 홍콩 2차 상장일과 예상 공모가이죠. 이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보면은, 날짜는 2021년 3월 17일을 전후로 공모를 하려고 하고, 가격 책정 전 마지막 거래일에 당사의 ADS 종가를 참고해서 이제 공모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공모가의 최대 공모가는 클래스 A 보통 주당 요 금액인데, 요 금액이 현재 미국 주식으로 했을 때는 304달러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04달러가 언제쯤의 가격인가 이렇게 봤더니, 한 요 정도 시기에 2월 중순 말 아니면은 한 요 정도 시기쯤 했죠. 2월 초 해서 가장 피크를 찍기 바로 전후의 가격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날짜에 최대로 올라갔을 때, 만약에 미국의 가격이 종가가 최대로 올라갔을 때 요 금액까지만 인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거니까, 뭐 이 가격에 반드시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홍콩의 가격이 얼마로 책정될까 했을 때 시나리오 A와 시나리오 B를 했는데, 이제 시나리오 B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어, 원주에 뭐 80배를 갖다가 적용을 할지, 원주에 10배를 적용을 할지 이렇게 했는데, 원주에 10배를 적용하는 쪽으로 해갖고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격을 1로 뒀을 때 홍콩은 8, 미국의 원주는 다시 거기서 12 또 내려오게 되는 형태인데, 중국의 원주가 10개일 때 홍콩의 한 주, 홍콩의 8개가 모이면 미국의 한 주, 요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 또 이쪽에도 락업 기간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주주이신 이분과 창업자시죠, 부인과 그리고 이사 임원들은 홍콩 공무원일로부터 90일 동안 어떠한 주식도 양도 판매 또는 처분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3월 17일 전후 이렇게 적혀 있어서 3월 17일 전후로 해서 90일을 계산을 하니까 6월 14일 전후가 되더라고요. 요 날짜로 해갖고 홍콩 같은 경우는 락업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두가 홍콩에 상장됐을 때 어떤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어떤 이득이 있을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과연 상승은 할까? 혹시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거하고 지난번 말씀드렸고 살펴봤던 것도 있는데, 이거와 완전히 동일하게 움직였었던 애들이 하나 있죠. 알리바바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요 날짜로 해가지고서 요 날짜로 해가지고 424B5 424B5 문서가 얘들도 존재를 갖다가 했습니다. 폼사이트 알리바바 그룹으로 되어 있죠. 그래갖고 같은 문서를 갖다가 찾아보니까 똑같은 내용들, 요 앞에서 살펴봤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선 공모가 결정을 했었고, 똑같이 90일에 락업 제한을 갖다 두기로 했는데 11월 19일 상장을 해서 90일 하게 되니까 2020년 2월 16일이 락업 해제가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날짜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갖고 알리바바의 주가, 미국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뭐 이게 참고 자료지 사실 얘네와 똑같이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 자료로서 우리가 그냥 긍정적인 한번 예상을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11월 15일 약간 시작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그 락업 해제 되기 전 2020년 2월 14일까지 하고 18.41%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증권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요 시기에 나스닥 상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요 시기에 갖고 올라가는 걸 봤을 때 그래프가 비슷한 듯한데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 같은 경우는 4.48%, 그리고 같은 시기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 정도 13.94가 오르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왜 살펴보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둘이 이제 같은 산업군에 들어가죠. 같은 산업군에 들어가서 이거를 살펴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 않다가 마지막에 해가지고선 올랐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같은 뉴욕 지수에 있는 애를 찾아보니까 허니일 같은 회사가 굉장히 단단한 회사죠. 그래서 얘를 찾아봤더니 얘도 2.27%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래프가 유사하진 않아요. 도리어 요 그래프랑 비슷하면서 아마존하고 해서 요렇게가 합쳐진 듯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조금 많이 다른 모습이죠. 계단식으로 이쪽에서 오르기는 했지만은 계단이 낮은 계단이고, 알리바바는 높게 올라가는 계단을 갖다가 형식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계단의 형태가 둘의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 시기에. 그래갖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이 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뉴욕 증시 지수보다 나스닥보다도 더 단단한 계단식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전체 주식을 갖다 이 날짜를 갖다가 데일리로 해갖고 살펴봤더니 상승일 대비 하락일의 수가 다른 주식에 비해서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날이 좀 더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시기가 전체적으로는 많이 좀 흔들리는 시기여 가지고선 상승과 하락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사실 나오곤 했는데, 알리바바 같은 거는 상승일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조금 더 많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전체 기사를 갖다 다 살펴봤는데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딱 하나. 알리바바 주가 홍콩 증시에서 이틀째 10%나 상승하면서 알리바바 주가가 올라가고 했다 하면서 쇼인 파트너스의 제임스 제리 씨 같은 경우 나와서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뛰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요 기사를 빼고는 알리바바에 대해서 전혀 이슈가 없더라고요. 도리어 이때가 홍콩 민주화 시위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오를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그거고 투자는 투자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1월 달에 해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뭐 광군제의 효과가 있던 건 아닌가 한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는, 이 어닝 발표하는 그 다음 지나가지고선 사실 효과가 있는 거죠. 얘들 광군제 효과 같은 경우도 해당 분기에 이제 어닝 발표할 시기에 해가지고선 반영이 되지, 요 시기에는 반영이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을까 했더니, 이 중국의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 그런 자금들인데, 중국의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항생지수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장이 되는 회사 쪽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총 증가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홍콩에 상장하게 되면 이제 이 항생지수의 상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고, 이제 BAT, 베트, 중국의 이제 베트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런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갖다 하게 되는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있는데, 얘네가 어쨌든 그 작년에 우리가 이제 경험했었던 이제 그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S&P 500의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나 ETF들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를 사야 돼갖고 테슬라의 상승을 유도를 했죠. 그것과 비슷한 그 케이스인데,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증시도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홍콩에 상장을 하고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중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일 양쪽의 증시가 끝날 때마다 양쪽에 이제 전체 시총을 합쳐서 총 시총을 갖다가 다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시총이 계속 연동이 되는 형태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별도의 그 증시에 상장이 돼 있긴 하지만은 두 개가 비슷하게 같이 오르락 내리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운명 공통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몰린다, 전체의 시총이 올라간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도 같이 끌어올린다. 요런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음, 자, 그랬을 때, 이 페이퍼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디 있죠? 예, 바이두 같은 게 있죠. 요런 내용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회계에 대한 내용, 아니면 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선 앞으로의 사업 목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갖고 홍콩 증시를 갖다가 상장한다고 하는 상태에서 얘들의 이제 전체적인 사업 목표, 앞으로의 사업 목표 같은 것도 적혀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이것도 추가로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인터넷 기반을 갖춘 선도적 AI 기업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기업인데, 검색을 하는 그런 구글 같은 그런 회사로 예전에는 소개가 됐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AI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CIC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우리의 AI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중국에서 가장 많은 AI 특허와 AI 특허 출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이쪽 분야는 특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현재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원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내서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일단 낸 것들까지 다 합쳐진 거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고, 우리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패들은 누적 풀 요청에서 중국에서 1위, 페이스북 파이터치는 뭔지 모르겠네 이게. 아무튼 이거를 갖다가 이제 페이스북 파이터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거는 좀 잘 몰라서 하는데, 아무튼 요거에 이어서 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개발자 커뮤니티를 보면 바이두 오픈 AI 플랫폼은 현재 개발자 수를 기준으로 중국에서 가장 큰 오픈 AI 플랫폼입니다. 바이두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실행되는 바이두 OS 차이나는 현재 개발자 기준으로 중국 최대의 오픈소스 활동 플랫폼이자 전세계 3위, 기터브 긴랩에 이어서 전세계 3위라고 하죠. 뭐 대단해 보입니다. 이거는 바이두 같은 경우가 사실 오욕의 세월을 갖다가 버텨왔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정말 한번 이제 과거 주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남들 다 오르고 있을 때 해가지고서 해서 굉장히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들 다 오르고 있을 때 떨어져서 횡보하고 올랐다고 횡보하고
그러다가 추락 다시 하고, 이 진짜 오욕의 세월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전체 주가 이 시기에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39, 40, 거의 40%저 시기에 상승할 때 사가지고선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 나락으로 가는 요 시기였는데, 요 시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분은 이제 거의 블랙먼데이급의 이런 충격과 공포 이런 걸 갖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이 오욕의 세월이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얘들이 그 시간 동안에 투자를 한 거는 AI였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같은 뭐 상위 3대 기업으로 들어가는 뭐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하고 비교했을 때 AI 쪽은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대놓고 우리는 AI 기업입니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갖다 할지에 대한 것도 그 다음 페이지에 적혀 있어 가져왔는데, 이제 모바일 에코시스템, 바이두 앱, 하우칸, 바이두 포스트 등 12개 이상의 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 AI 구성 요소를 통해 광범위한 타사 콘텐츠 및 서비스를 통합하고 커뮤니티가 지식과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어쨌든 얘들도 이제 앱, 알리바바나 그런 쪽에 비해서, 텐센트 쪽에 비해서 이제 앱 환경이 바이두는 약간 부족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검색 엔진이다 보니까, 구글처럼 웹 서비스를 갖다가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앱 서비스 쪽을 좀 강화를 하는 느낌이고, AI 클라우드를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솔루션 제품군 및 고유하고 차별화된 AI 솔루션을 갖다가 제공하겠다 해서 그런 게 나와 있고, 요게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는 거죠. 인텔리전트 드라이빙 및 기타 성장 이니셔티브. 지능형 드라이브, 요 HD 및 자동 발레 파킹 및 자율 내비게이션 파일럿, 자율주행 쪽이겠죠. 지능형 전기 자동차 및 로보택시를 포함한 자율주행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AI 칩 개발로 해가지고선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기기가 포함된다 하고 있는데, 전체가 보면 다 AI에 대한 내용들이고, AI를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클라우딩 쪽에 대한 것들을 갖다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쪽에 지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씨를 뿌려놓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학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AI 쪽 하는 것도 처음에 이제 검색으로 시작해서 하는 것도 확실히 구글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을 좀 인수를 했죠. 뭐 유튜브 같은 거,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것도 인수를 하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생기는 매출을 이용을 해서 다른 거를 했었는데, 바이두 같은 경우도 이 검색 엔진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서비스만으로는 매출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보장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이제 자회사들 만들고, 자회사에서 또 자회사 만들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인수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몸집도 키우고 매출도 증가를 시키고 해서 일단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 과거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 이게 2월 14일까지로 모든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가 16일 락업 해제인데, 사실 락업 해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갖다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게 갑자기 이렇게 다 떨어지죠. 이때 해가지고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다 이러고 떨어져갖고, 그 뒤까지는 사실 살펴볼 수가 없었고, 그냥 상승률까지 밖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예상치 못한 리스크 같은 것도 있는데, 얘들 문서에서도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리스크 팩터라는 섹터로 해가지고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선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이런 뭐 사업 같은 거 긍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 기업 전체로 봐갖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뭐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죠. 어, 기본적으로 저 리스크 팩터에 있는 건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뭐 항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리스크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사업을 하지만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렇죠. 항상 잘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두 가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머디워터스와 울프팩이 작년에 IH가 데리고 있는 YY 라이브. 요게 이제 생방송을 진행하는 동영상 플랫폼인데, 요거에 대해서 공매도 리포트 내서 공격을 했죠. 얘네들이 얼마 전에 이양 공격한 애들입니다. 얘들에서 이제 울프팩 리서치에서 그걸 내놨는데, 울프팩 리서치는 머디워터스에서 돈을 받아가지고서 사주를 받아갖고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 둘은 결국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두에서는 이제 바이두에서 투자한 자회사들인데 거기서 또 요런 YY 라이브 만들었죠. 바이두에서 근데 요 YY 라이브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요런 공매도 공격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바이두 측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했는데 얘네들의 리포트에 여러 가지 결함들이 있었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YY 라이브의 인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공매도 공격은 존재할 수 있는데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다고 하고, 그때마다 약간의 주가 하락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밝혀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디워터스하고 울프백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0개 정도를 그동안에 공격을 했는데 전부 다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을 공격을 했는데 그 루이신 커피죠. 루이신 커피가 사태가 너무 커가지고 다들 이제 사람들이 얘네는 옳다라고 하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네들 10개 정도 공격해서 승률이 20%입니다. 나머지 80%는 나중에 조사를 했더니 얘네들의 공매도 리포트 자체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다 밝혀졌죠. 예.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로 돼서 사실 주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지만은 어차피 한 번 건든 이상 계속해서 이런 공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갖다가 얘네가 저기서 언급하고 있는 게, 지금 작년에 의해서 이번 양회 지금 있었는데 이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반독점법을 굉장히 강화를 하겠다. 현재도 있었지만 더 강화하겠다라고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나온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은 중국 인터넷 대기업들은 결제, 쇼핑, 배달, SNS 분야를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갑질행위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2.4의 양자태기를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굉장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노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언성을 높였겠죠. 그래서 비난했다 했는데, A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자세히 입점하려면 B 플랫폼과 계약은 중단해야 된다는 일종의 갑질 행위로 경쟁업체를 견제했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가 중소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디지털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 질서를 파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넷 기업의 반독점 규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데 내용 보시면 누가 봐도 알리바바하고 텐센트가 주타겟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또 지금 약간 분위기가 얘네 둘을 갖다가 대놓고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바이두는 영향이 없다. 바이두도 대기업, 인터넷 대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요 반독점법 때문에 이제 작년에 약간의 그 고발을 당했는데 그래도 크진 않아 갖고 벌금을 8천만 원 정도 낸 것 같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를 낸 것 같은데, 요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갖다가 얘들이 그 중국 정부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지를 보고 있는데, 요 산업들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알리바바, 특히 이제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하고 있는 산업들입니다. 바이두는 이쪽 산업에 지금 진출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선 사실 알리바바, 텐센트가 상승할 때 바이두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러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요 반독점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면서 사실 바이두한테는 다른 두 회사, 요 회사들에 비해서 약간 이득이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 그러니까 사실 문제라는 게 정부에서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요 두 애들보다는 약간의 안심을 할 수 있지 않는 상태인가. 그래서 요 큰 두 가지 리스크가 있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됐죠.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